누구 한 사람의 삶을 바꿔줄 영향력을 미치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한국의 아이돌 문화는 상업성에만 치우친 상품이 절대 아닌 산업의 가치를 완전히 새로 창출할 정도였다고 미국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 안젤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한국 덕분입니다. 벌써 5년 전의 일이네요. 그 일 덕분에 저는 소심하고 무시받는 일개 직원에서 오늘과 같이 방송부 연예부 부장까지 승진할 수 있었어요. 라이벌인 중국인 진나를 이기고 말입니다. 게다가 승진 포상으로 열흘간의 휴가를 받았고 곧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진짜 요즘은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5년 전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저는 글을 쓰는 재주는 좋은데 대중들 앞에 선다거나 카메라 앞에 서면 얼음이 되어버리다 보니 처음에는 편집부 기자로 일을 했어요. 편집 기자는 현장에 가지 않는 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기자가 현장을 안 가나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신문 기자는 신문사 사무실에서 기사를 작성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취재 현장에서 마감 시간에 늦지 않도록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사로 보냅니다. 때문에 방송사와 신문사에는 기자들이 취재하여 온 촬영 테이프나 기사 내용을 점검하고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기 적합하게 편집하는 작업을 편집 기자가 해요. 소심했던 저는 사건, 사고 현장에 있길 두려워했어요. 편집부에서 일하면서 종종 월간, 주간 관련 잡지를 기획하고 인터뷰나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기자라는 직업이 취재 현장 생생한 전달이 생명인데 사무실에서만 글 편집을 하고 있으니 다른 동료들과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있었고 잘 어울리지 못했답니다. 반대로 방송국 동료 진나는 어찌나 활동적인지 정치, 경제, 문화를 다양하게 현장 취재하더니 나중에는 연예 분야의 전문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고 급기야 해외 이곳저곳에 파견되어 각종 소식을 전하는 특파원까지 되기도 했어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진나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동료이긴 한데 엄밀히 저보다 1년 늦게 입사한 후배예요. 부모님이 중국에서 잘 나가는 부호였고 진나는 그런 부모 덕에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할 수 있었죠. 진나의 노력도 대단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왔고 방송국에도 들어왔을 거예요. 한국인이 외국인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구별하기 힘들 듯 저 역시 진나를 처음 봤을 때 일본인이냐고 물어봤었어요. 진나는 어이없어 하면서 자신은 세계의 중심에 있는 중국인이고 일본인으로 봐서 기분이 안 좋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인으로 안 봐서 다행이긴 하다며 국가차별적 말을 내뱉었습니다. 진나는 실력은 좋았어도 매너가 빵점이었습니다. 이건 좋게 표현한 말이고요. 한국식으로 하자면 버르장머리가 없었어요. 저 같은 편집 기자를 겁 많은 글쟁이라며 무시했거든요. 도대체 현장에 살벌함을 느낀 적은 있냐며 취재를 하지 않은 기자는 기자라고 말할 수 없다며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어요. 게다가 진나는 그 즈음 미국에서 중요한 정치 이슈가 있었던 핵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중간선거였어요. 중간선거는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중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되는 상하원 의원 선거, 주지사 선거를 말해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에 실시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자신의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었죠. 진나는 국회의사당 앞, 거리의 시민들 인터뷰, 공화당 선거 홍보 차량 등에서 선거의 분위기를 제대로 전했고 해외 특파원 경험을 살려 한국에도 잠깐 다녀오는 신선함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정책을 하냐 마냐 하며 한국의 정세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있었고 진나는 자신의 동양인 외모를 살려 한국의 한 정치인과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통했거든요. 진나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시도는 방송국 내에서도 인정받아 그녀의 위상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진나를 부르는 취재 현장도 많아졌죠. 동시에 그녀의 콧대 높음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진나에게 취재 요청하는 곳 중 하나가 한국의 아이돌 공연 촬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다는 한국의 남자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남미에 공연을 하니 그 공연 현장을 취재해 오라는 것이었는데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에 그녀는 돈 되고 명예 되는 취재 현장만 다니려고 하는 심보가 보이기 시작했고 월급쟁이 주제에 대려 여긴 싫고 저긴 볼 것 없다며 방송국의 요청을 거절하다 못해 훈수를 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국의 아이돌 공연 취재를 다녀오라 하니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국인이라 잘 아는데 한국은 아직 후진국이다 보니 아이돌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거니와. 그런 남자 아이돌 그룹은 그저 상업성과 대중성으로 상품화시킨 정도라며 굳이 취재를 가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자신은 한국의 아이돌을 아티스트로 인정할 수 없고 그런 얄팍한 수준의 퍼포먼스나 찍으러 다니는 것은 자기와 격이 맞지 않다고까지 했죠. 심지어 그런 딴따라 공연 촬영은 저기 방송국 문 밖을 한번 안 나가본 안젤라 선배가 하는 것이 딱 일거라며 저를 지목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놓고 무시받고 폄하당하는 바람에 얼굴이 귀끝까지 빨개지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처음엔 말을 못하고 있다가 저는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가 생애 첫 기자로서의 도전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장님에게 제가 브라질로 가서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를 취재해 오겠다고 말했고 진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보내는 취재 영상이 얼마나 많은 편집을 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줄은 아니? 너의 틀린 맞춤법, 발음법을 내가 다 고쳐 내보내고 있어. 너의 촬영 시간보다 내 편집 시간이 더 많을 정도거든. 종종 나는 네가 학교에서 제대로 국어 공부를 했는지 뒷조사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국어 실력이 형편없다고. 이제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형편없는 줄 확실히 알았어. 저의 사이다 발언에 진나는 눈에 레이저가 쏟아져 나올 만큼 저를 노려보았고 생애 첫 호기로움을 높이 평가하신 연예부 부장님이 윙크를 연발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속이 다 후련했고 그때부터 방탄소년단에 대해 열심히 기초 자료를 모았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지만 진나를 이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 눈 떠보니 비행기에 타 있고 또 눈 떠보니 브라질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2019년 5월 BTS의 브라질 콘서트가 열리기 3일 전 콘서트가 열리는 스타디움에 방문했습니다. 통역을 도와줄 동료 한 명과 카메라 기자와 그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스타디움 앞에는 어림잡아도 수백 동은 되어 보이는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거의 작은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텐트 마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텐트 마을은 수많은 팬들이 서로 한 팀이라도 된 것처럼 어울리고 있었고 근처에는 마치 마켓이 매일 열리는 것처럼 친근한 인상의 아저씨들이 다양한 BTS 굿즈들을 깔아놓고 판매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광경 자체가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인터뷰였습니다. 취재 현장이 처음이었던 저는 미리 수많은 질문을 적어 외워왔지만 막상 길게 줄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카메라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에 어찌나 긴장을 했는지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5분 넘게 시작도 못하고 동동거리고 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테랑 카메라 기자님이 저를 잠시 비추다가 줄을 서 있는 팬들에게 카메라를 들고 조금씩 다가가자 브라질 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고 질문을 하기도 전에 자기가 왜 줄을 서 있고 방탄소년단의 누구를 좋아하는지 줄줄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터뷰 대답 하나하나가 모두 놀라웠어요. 브라질에서 열리는 콘서트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전역에서 모인 것뿐만 아니라 페루, 볼리비아, 칠레 등 남미권에 속한 다양한 국가에서 왔더라고요. 거기다 상대적으로 10대들이 많다 보니 비행편으로 이동하기 부담스러워 며칠에 걸쳐 버스로 국경을 넘어 이동해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텐트를 치고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약 3달까지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기 위해 왔다는 거였어요. 더 대단한 건 아이들은 당직을 서는 것을 정해서 각자 순서를 정해 서로의 텐트를 지켜주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텐트 안은 장기 노숙을 위한 각종 생활용품이 있다 보니 거의 살림집 수준이었습니다. 팬들의 열정을 보고 제가 얼마나 충격적을 받았는지 인터뷰 공포증이 있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잠시 텐트에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고 아이들은 깔깔 웃으면서 자기 집을 보여주겠다고 촬영팀을 데리고 갔습니다. 텐트 안은 생각보다 안락했고 이불과 매트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잘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안락하다 한들 몇 달은 불가능하지 싶었습니다. 몇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장기 노숙을 선택하면서까지 공연을 봐야 하느냐는 인터뷰에 소녀들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소녀들의 표정에는 결코 불편한 생활에 대한 불만이나 어려움에 지친 이들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되려 모든 이들의 표정이 한껏 들뜨고 행복해 보였으며 소녀들의 입에서는 BTS를 향한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들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BTS를 알게 된 이후에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도 알고 싶어져서 지금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정도예요. 브라질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면 행복해져요. 저는 한국의 아이돌이 적어도 남미 지역의 소녀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나가 그렇게 한심하게 치부할 만큼 단순한 퍼포먼스나 공연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콘서트 당일, 콘서트에 가본 적이 거의 없던 저는 콘서트장 주위를 보며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도로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BTS 월드라고 할 수밖에요. 브라질 방송국뿐만 아니라 남미 여러 나라들의 주요 방송국 취재진들이 다 모였습니다. 남미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플랜카드를 들고 거리를 메우고 있는 이색적인 장면은 대단했습니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10대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콘서트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국도 한국어가 적힌 옷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한 중년의 남자에게 다가갔는데요. 그는 자녀들과 매일 BTS와 하루를 함께 하다 보니 자신도 BTS 음악을 많이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평소 학업도 부진하고 친구 관계가 좋지 않았던 딸이 BTS 노래를 듣고 공감대를 공유하면서 자녀가 긍정적으로 변해갔다며 한국에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도 자신의 딸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딸을 살려냈다고 하면서요. 딸은 아빠 옆에 꼭 붙어 음료수도 나눠 먹어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지나갈 때마다 팬들은 카메라를 향해 엄지척이나 리액션을 보여줬습니다. 공연 시작이 한참이 남았는데도 5만 명의 인파는 스타디움 주변의 스피커에 나오는 음악에 맞춰 떼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여길 봐도 브라질, 저길 봐도 브라질인데 거리에는 모든 사람이 한국어로 또박또박 완벽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브라질이 열정의 나라여서 그런 걸까요?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의 완전 반대편인데 미국인인 제가 봐도 이 장관을 보니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아마 한국인이 보았다면 감격에 겨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진나가 생각났어요. 세계 특파원까지 했던 진나가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게다가 한류 아이돌의 월드투어 공연 이야기는 브라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어느 곳에서도 몇 달 전부터 콘서트장에 모여 텐트촌이 없는 곳이 없었을 겁니다. 진나는 이미 BTS 인기의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고 분명 좋은 취재감이라 생각했을 텐데요. 평소 중국과 한국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던 진나에게 이렇게 말도 못할 한국의 인기를 보는 것은 어지간히 불편할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 취재를 피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의 첫 현장 취재는 완벽했고 대성공이었습니다. 미국 방송국 사상 정규 방송 시청 시간대 최고의 시청률을 찍었고 방송국 유튜브 채널에서는 댓글이 5,000개가 넘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방송국으로 돌아온 우리 일행은 마치 금이 환영을 한 듯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진나는 활짝 웃는 얼굴로 저에게 안젤라의 완벽한 승리라며 치켜세워주더군요. 하지만 그건 가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오전 회의를 끝나고 간단한 티타임이 있었는데 사무직 직원이 실제로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지는 못해서 아쉬웠겠다며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는데 뜬금없이 진나가 공연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다를 거 있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진나에게 말했어요. 진나의 아이돌 문화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제대로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문화는 진나가 말하는 대중성, 상업성에만 치우친 상품이 절대 아니라고요. 산업마다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이 있는 것이고 아이돌 산업 또한 마찬가지로 단순한 인기로 돈벌이가 아닌 그 너머의 철학이 있다고 말했어요. 적어도 취재를 했던 브라질의 경우만 본다고 하더라도 브라질의 아이들은 좋은 교육 시스템에 있지 못한 편이지만 자신의 아이돌과 함께 살며 삶을 긍정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구 한 사람의 삶을 바꿔줄 영향력을 미치는 건 대단한 일이고 그저 아이돌의 인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소녀 팬들이 일주일에서 길게는 몇 달을 길바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정말 광적이고 쓸데없다고 봐서는 안 되고 그 소녀들의 인생을 바꾸고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한국 문화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은 그럴 만한 인물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제 말을 들은 진나는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탄소년단 덕분에 저는 소심한 기자에서 일약 연예부 전문 기자로 등극했고 이후 활발한 취재 활동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때부터 한국의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의 취재 대상은 주로 한류의 움직임과 인기에 관한 것이었고 대세에 맞아 떨어져서 그랬는지 저희 보도는 늘 인기가 좋았답니다. 5년 후 결국 하늘의 별보다 따기 어렵다는 방송국 부서장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인 진나를 제치고 말입니다. 곧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전 세계 많은 팬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주고 저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한국의 문화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여행을 소재 삼아 멋진 기사를 작성해 볼게요. 브라질에서의 공연은 10만 명의 팬들이 모여 삼바 축제를 능가하는 인기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소녀 팬들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더 자랑스러운 오늘입니다. 감동 돋보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